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외국인들 2거래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어제 시장 2088선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약보합권 627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좀 장에서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KC입니다. SKC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최근에 KCFT라는 이 동박회사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분기로 이제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상장주인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와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는 이 동박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박은 2차 전지 재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가 완료가 된다면 SKC에서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36%나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화학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38%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동박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36%, 기존에 하고 있는 화학 부분이 38%니까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KCFT는 현재 또 증설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2만 톤의 생산 능력을 3만 톤, 약 50% 생산 능력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에 굉장히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학회사에서 2차 전지 회사로 변모한다라는 의미는 이 회사의 가치에 있어서 시장에서 판단하는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 PER 기준은 약 20에서 25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주는 PER 5배에서 10배 정도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로 변모가 된다면 이 밸류에이션 가치, 미래에 대한 가치가 훨씬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서들이 또 쏟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 SDI의 실적 부진 전망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반등에 따라서 동사 역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가파르게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12월 2일에 신고가를 냈던 동사의 종목 49,700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어제 종가 44,850원, 약 1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62,000원, 손절라인 4만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채기위원회 수익률 탑5입니다. 4위부터 함께 보시면 DY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모두투어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대창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28%를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위에는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6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DKT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 가깝게 4위에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AP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4% 넘게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슈프리마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3.49%, 그리고 1위에는 MC넥스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1%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네, 8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슈프리마 13.49%의 수익률, 그리고 7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들인데요. 일단 7위 함께 보시면 홍성민 팀장의 올리패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6%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네,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MC넥스 올라와 있습니다. 2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와 4위에는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채기원과 홍성민 팀장님께서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매수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일단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27%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11월 12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루 더 빠르게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수익률 28.28% 가져가면서 4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에서 큰 폭으로 뛴 종목이죠.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31.8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이정우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 그리면서 현재 수익률 33%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섰는데 수익률이 벌써 67%를 넘어서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11월 12일에 이 대창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1,290원도 넘어선 상황인데요. 저희 또 이 라이브 메리타임에서 다른 한 분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만큼 또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때 이 종목을 제가 들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다른 전문가님께서 이것도 좀 추천하셨다고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자,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좀 시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은 자 10년도에 3,395원까지 갔다가 장기적으로 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한 만큼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답을 주는 그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네. 이날 5일날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기술적인 이제 분석에서 좀 올라왔었고 이제 6일날 이제 그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좀 올라갔던 8%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는데요. 일단은 대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래핀 관련을 해가지고 좀 성장성으로서의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여기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금 자 보시면 신용 물량이 잔고일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조금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눌림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워낙 좀 바닥에서 오랫동안 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 눌림목을 좀 주더라도 그 눌림목을 좀 참고 인내를 하면서 좀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 좀 시켜보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눌림목이 나오면 지금 한번 또 팔았다가 다시 한번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팔고 나면은 이 종목이 눌림이 줄 때까지 기다려주면 모르는데 그 눌림이 오는 동안에 다른 종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눌림을 주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더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이 두신 종목들은 꾸준히 좀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이 많은데 특히나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벌써 목표가로 주신 31,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분명히 이제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3,5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한 110% 이상 지금 증가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344억 원으로 240% 이상 좀 증가를 한 아주 엄청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이제 뭐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 흑자를 좀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이죠. A 시리즈에 이제 계속 어떤 듀얼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실적을 좀 이끈 게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4조 원 자금이 좀 추정되는 코스닥 대표 지수인 코스닥 150의 신규 편입한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물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내년에는 거의 뭐 한 2억 개 이상의 어떤 판매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동사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가를 뭐 11,000원으로 드렸고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맞겠지만 좀 어느 정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좀 33,750원을 다시 찍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따라서 2차 목표가로 33,700원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현재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80선 다시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은 625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어제 좀 조정이 나왔어요. 네. 이제 1단계 합의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관망을 좀 보였다. 그리고 또 10일에서 11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이라서 여기에서 또 금리 뭐 인하냐, 뭐 아니면 동결이냐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겠고,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이제 그 지표가 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수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좀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좀 하락했다는 것과 이게 또 시장에서의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게 조금 시장이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지금 요거 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게 선물 이제 현재 열리고 있는 지수인데요. 자, S&P 500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권에, 나스닥 지수도 플러스권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자산인 금 가격도 한번 보면은요, 금 가격은 지금 마이너스권에 조금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까지 동시효과 1, 2분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순간에 그 코스피 예상 지수가 자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께서 장 출발하기 전에 항상 이 선물 지수들도 출발하기 꼭 체크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그 시장가, 시가를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진짜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어제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지금 판 만큼의 매수를 했는가 정도? 이거 거의 좀 의심이 좀 듭니다. 너무 매수를 좀 안 해가지고 조금 매수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외국인도 이 협상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많이 집중해서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유방암 학회도 암학회도 열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번 주에 아람코 상장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옵션 우리나라 마지막 만기일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조기 총선도 있고, 수요일 날에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라는 거고, 금요일에는 코스닥 150과 KRX 300의 정기 변경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중국의 쌍 12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주에 많은 좀 일정들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꼭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바로 원달러 지수가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지수가 5일선이 깨는 음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원달러 지수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냐, 그걸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시고 5일선을 깨고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앞서 좀 위원님께서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12일이죠. 가장 뭐 이제 옵션 선물 이제 만기일이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뭐 한 5조 이상의 좀 매도세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살펴본 결과 지금 외인과 지금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은 좀 매수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4분기 관련돼서 이제 실적의 전망이 좋은 혹은 이제 내년에 좀 전망이 좋은 이런 종목들의 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뭐 2020년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5G 같은 이제 여러 가지 IT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유망한 업종으로 지금 계속 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도 거의 IT에 좀 많이 치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일단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IT에 관련된 중소형주, 뭐 대형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매도세를 좀 맞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T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IT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바닥을 이제 다지고 이제 반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가장 또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이제 한전입니다. 뭐 배당주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최근에 연기금에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다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IT 섹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배당과 관련된 요 섹터 한 3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들 매수해주면서 어제 시장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088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선 좀 최근에 낙폭이 과다했던 전기전자 업종들이 중점적으로 올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 전기전자 업종들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어제 시장 상승세 이끌어줬습니다. 또 더불어서요, 이 내년도 MLCC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코스피 시장의 투톱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 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 바이오주가 대거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은 어제 시장에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또 일단 오늘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입원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전에는 하락세로 출발이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또 더불어서 호재거리도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화이트리스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중국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는 데 성공한 셈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소폭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78% 빠지면서 5만 1,000원대 이탈되고요. 5만 8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원대 이탈됐네요. 1% 넘게 빠집니다. 7만 9,700원대.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 네이버도 0.57% 하락세 나옵니다. 17만 4,000원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그래도 흐름 견조합니다. 38만 7,000원대 지켜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자동차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가 어제 시장에선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11만 9,500원대 여전히 12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0.6% 하락세 나옵니다. 25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LG화학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홀로 빨간불인데요. 전해드렸듯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화이트리스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좀 힘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29만 8,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지수 0.57% 하락세 지속됩니다. 43,850원대, 44,000원대 이탈됐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하지만 하락폭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약보합권 2084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627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도 이 하락세입니다. HLB만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97,800원대 여전히 1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 CJ ENM은 1%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이제 15만 원 선마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약보합권 출발합니다. 18만 9천 원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0.26% 약보합권, 7만 6천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을 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지부진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KW 좀 반등 나오나 했는데 어제 보합권까지 돌아오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0.39% 하락세 나옵니다. 5만 1,000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휴젤은 약보합권 36만 2,1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머트리얼즈가 8위권 그리고 9위권에는 헬릭스미스, 10위권에는 여전히 메디톡스 올라와 있는데 메디톡스 오늘도 약보합권입니다. 29만 원대마저 어제 시장이 좀 이탈되는 모습 보여졌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곧 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드릴 종목은 현대백화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조금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백화점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하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이 좋겠죠. 근데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4분기에 실적이 나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3.5%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6,027억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좀 예상치가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6% 좀 증가해가지고 1,043억 정도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나고 나면은 다음 달 되면은 어떤가요? 또 실적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실적주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예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포트에 담아 놓으시고 4분기 실적 기대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백화점 쪽 솔직히 지금 그렇게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죠. 워낙 지금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쪽 시장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고객이 와서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좀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이제 백화점 쪽에서의 비용이 좀 절감이 좀 될 것과 그다음에 면세점 쪽에서의 손실이 좀 축소가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년에 그 시내 면세점이 좀 추가로 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면세점 매출 비중이 한 58.2% 정도 증가 확대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 면세점 같은 경우는 두산이 가지고 있었던 동대문의 시내 면세점을 지난 10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때 영업이 좀 시작이 되면은 그 성장과 그다음에 매출이 좀 확대되지 않나라는 그 예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과 11월에 대전과 그다음에 남양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할 좀 계획도 좀 잡혀 있다라는 거. 이 아울렛 쪽에서의 그 매출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겠느냐. 다른 회사 쪽에서도 좀 프리미엄 아울렛 쪽으로 좀 매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매출이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길게 봤을 때 21년 1월에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그 현대백화점이 오픈을 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그 동탄 신도시에다가도 또 아울렛을 좀 개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 매장을 좀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을 봐야겠죠. 수급을 보시면은 자, 기관 쪽, 자, 보험 쪽과 연기금, 금융투자, 그다음에 투신 일반 보시면요 다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기관 쪽 보면은 최근에 파란 게 매도 물량이 거의 몇 개 안 될 정도로 지금 전부 다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반면에 개인들은 어떤가요? 던지고 있다라는 거, 팔고 있다라는 거서 수급 쪽에서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신용 잔고가 늘어났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요? 신용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빠지니까 투자 심리가 여기서 지쳤어요. 아이고 더 이상 이제 백화점 쪽 종목을 가지고 있고 업종 갖고 있다가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샀지만은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오니까 어때요? 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가 매수가에 정리하고 포기하고 다른 종목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자, 매매 타임 한 번 정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각각 별 3개가 되겠다는 말씀. 목표가는 10만 3천 원, 손절가는 8만 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전에 열렸을 때 제가 여기에서 한번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자, 봄에 추천드리고 나서 상당히 좋게 갔었죠. 근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 자리를 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통신 장비 개발을 하고요.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솔루션과 그다음에 이를 기반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요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데이터를 유선망으로 연결하는 모바일 백폴, 그다음에 이더넷 스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경우 5G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5G가 됨으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서 다 모든 걸 다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바로 다산 존 솔루션스인데, 이게 일본 라쿠덴 회사하고의 그 5G 솔루션 공급사로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좀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라쿠텐 모바일이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시작할 거다. 그래서 내년 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매출, 장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계열사인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가 KT의 그 5G 스위치에 대해서 공급사로서의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5G 가입자가 연내에 500만 명 정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20년 정도에 26억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65% 정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보는 것보다는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 걸음마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좀 시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G가 됨으로 인해서요, 엄청나게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원격 진료도 이 5G가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제조업 쪽에서도 5G가 많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경우 다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만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별 3개, 장기적으로는 별 4개. 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2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백화점, 다산 네트워크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수구가 관련돼서 좀 매수세가 좀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MLCC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MLCC 업체들의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5G 이동 통신과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MLCC 좀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MLCC 같은 경우 이제 전류의 흐름을 좀 제어를 하고요. 전자파 간섭을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5G보다는 아무래도 4G보다는 5G에서 훨씬 더 MLCC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 MLCC가 뭐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5G 관련된 스마트폰에서는 MLCC가 1200에서 1300개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탑재량 같은 경우도 20에서 30% 정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5G 기지국 관련돼서도 MLCC가 한 16,00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5G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이제 개화가 된다면 MLCC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게 되면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많아봐야 1,500만 대 정도 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2억 대가 넘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5G 이제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5G 관련해서 상용화가 좀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 아이폰 신제품에 5G 지원 기능이 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확실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이제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5G를 좀 대비해서 MLCC 주문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고로 쌓여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동사 같은 경우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재고의 조절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올 4분기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MLCC 같은 경우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분기 수준의 좀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가격 하락폭 같은 경우는 5% 미만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4분기에는 안정적인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 한 9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8천억이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뭐 14%, 1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신형 아이폰 판매 호조라든지 중국의 5G 스마트폰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제 MLCC 업황에 대한 이제 반등세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만 업체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도 중국 5G 스마트폰에서 이제 뭐 아이폰 이제 신제품 출시 등 여러 가지 좀 어떤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업황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동사에게도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쌍끌이 매수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살짝 좀 눌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좀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해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네이버 웹툰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성장을 좀 축으로 해서 지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서도 큰 폭의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매출액 같은 경우 3분기는 이제 2분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0월에는 3분기 월 평균보다 45% 증가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실적이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실적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이버 쇼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이제 상품 정보 검색 경로를 어떻게 보면 좀 지배를 하면서 올해 전체 거래 국내 기준 이제 1위를 좀 차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쟁 기업들과 달리 이제
네이버 전자상거래 부분 매출액은 사실상 원가 부담이 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고 수익이 상당히 매력적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인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동사는 이제 일본 자회사 라인에 좀 지난해부터 일본 내 간편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좀 상당히 많은 좀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난 1년간 라인 파이낸셜, 그다음에 라인페이 등 이제 금융 자회사에 좀 투입한 금액이 한 7,700억 정도에 좀 달하는 어떤 상당히 막대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달 18일 라인이 소프트뱅크 자회사의 야후 재팬과 경영 통합의 어떤 전격 합의한 것도 이런 어떤 재무적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이 동사의 금융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에 지금 한 8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좀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래 당초 알려진 투자 규모는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3천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어떤 일본에서 어떤 핀테크 시장을 선점한 어떤 사활을 건 동사를 어떻게 보면 금융업 혁신을 좀 이끌겠다고 하는 이제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의 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의지가 좀 결합이 되면서 좀 핀테크 시장에서 좀 더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국내 어떤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에서도 상당히 좀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내년에 전자상거래 점유율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웹툰의 어떤 시장 진출,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의 금융상품 판매 등 본격화 등 여러 가지 지금 상승의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이제 일본 라인과 야후 재팬의 경영 통합 소식 이후로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동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전략이 완성되기까지는 2,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눌려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1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진중공업입니다. 방위사업청과 3,1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2%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5,400원대까지 올랐는데 현재 4,900원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진중공업 지금 관리 종목인데 네. 참 이 종목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2007년도에 98만 6,583원이었던 게 네. 4천까지 빠졌기 때문에 좀 탈도 많았던, 좀 이야기도 좀 많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지배 구조를 봐도 산업은행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쪽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재개가 되면서 이거를 아마 매각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이거를 이제 회생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매각을 할지 이제 그게 이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한진중공 같은 경우는 경비함 쪽에 좀 매출이 좀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는데 거기가 좀 우선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고속 상공정 내에서 이제 5에서 8호정에 대한 그 건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60억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8.6%의 규모가 됩니다. 뭐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종목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다 보니까 좀 짧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이제 분봉인데요. 30분봉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크게 지금 꼬리를 좀 달면서 음봉도 좀 크게 좀 만들어졌거든요. 만약에 30분, 9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좀 양봉으로 돌려 세운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오늘 이 상태로 30분 뒤에 계속해서 31분에도 만들어져 있다라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시간을 잡고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딱 30분 지나고 나서 이게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30분 딱 됐는데 음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손절하고 나오신 게 맞고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이게 좀 올라갔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더 봐서 한 10시까지 보고 계시다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 거의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이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상승 국면을 접어들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LCD죠. 이제 액정 표시 장치 패널의 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CD 관련돼서 상당히 좀 치명적인 좀 중국 업체로부터 저가 공세를 좀 받았기 때문에 올해 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중국에 보조금을 좀 등에 업고 이런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만 결국 중국 업체들도 재무 구조상 상당히 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이제 기대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사에게 좋은 호재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LCD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동사의 주가를 어떻게 보면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건 결국 OLED 어떤 OLED TV 패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LCD에서 OLED 쪽으로 좀 사업을 전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LCD 관련돼 서 분명히 이제 좀 가격이 오르면 좀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동사 같은 경우는 OLED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OLED 같은 업황 같은 경우는 현재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좋아질 것이라 업황이 좋아질 거라 좀 전망이 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동사에게는 그렇게 좀 온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고요. 좀 OLED 관련된 부분에 좀 뉴스가 나왔을 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12월 5일에 현대약품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8%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할 당시에 이제 목표가가 이제 5,750원이었는데 전일 이제 6,070원까지 약 15% 이상 급등했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종가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제 목표가 5,750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약 절반 정도라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이제 진행을 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금일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보다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이제 눌리고 있는 중이고 현대약품 역시도 오늘 이제 일부 소폭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21선 이제 5,190원 가격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금일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여전히 계속 그대로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일의 윗꼬리를 채우는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전일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남은 물량이 있을 텐데 그 남은 비중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목표가를 올려서 이제 6,000원 정도로 남은 목표가는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금일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장이기 때문에 금일 역시도 이제 눌림목 조정을 주는 종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천할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나노바이오 및 진단의료기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노바이오 융복합 기술 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기기와
현장 진단 의료 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다국적 제약사 이제 노바티스의 이제 카티 치료제 이제 킴리아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혈액암 완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환자였던 7세 여아가 이제 킴리아를 투여받은 지 약 2달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카티 치료제는 체내 면역 세포인 이제 T 세포에 이 암세포를 이제 항원으로 인식하는 이제 유전자를 도입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 맞춤형 항암제로 현재까지 2개의 카티 치료제가 이 FDA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나노엔텍은 이 카티 분야 자동 세포 개수에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이 특허 다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슈팅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미국의 글로벌 분석기기 제조 회사인 이 펄킨 엘머와 세포 모니터링 분석기 이 줄리 스테이지에 대한 장기 OEM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하였습니다. 이 펄킨 엘머가 이제 나노엔텍으로부터 공급받는 줄리 스테이지는 이 인큐베이터 내부에서 약 384개의 세포 샘플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실험 기기입니다. 이 관련 분야에서 나노엔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 시장을 개척한 줄리 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현재 나노엔텍의 제품 중 가장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이 나노엔텍은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 펄킨 엘머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나노엔텍은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이제 흑자 전환을 하였는데, 이어서 이제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실적으로 인한 상승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으로 이제 3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단기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되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이 정도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11월 27일에 이제 평균보다 굉장히 많은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제 거래량 없는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가 관리상 21선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21선까지 눌림목 조정을 주면서 가파른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면 되고요. 현재가부터 이 21선 5,380원까지 분할 매수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V자 반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약 6,7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소저가는 이제 5,2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세 지속됩니다. 2084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그래도 시작이 저점입니다. 81선에서 출발해서 85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 오늘 팝니다. 개인이 281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4%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2만 원 선까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하락세 지속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와 함께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0.6% 하락세 나옵니다. 38만 5,500원대. 현대모비스는 상승 전환이 되는데요. 어제 강세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호재 뉴스가 있죠. 1%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0.6% 하락세 나옵니다. 623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코스닥은 이 시작이 고점입니다. 627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4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23포인트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팝니다. 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1% 하락세 깔고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 하락세 나오면서요. 46,000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97,000원대 이탈됐고 CJ ENM 오늘 장 초반에 15만 원대 이탈되면서 출발했었죠. 오늘 1.2% 하락폭 키워갑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하락 나오면서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7만 6천 원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 6위부터 10위까지도 헬릭스미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K&W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등 이어오던 이 반등폭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2.5% 하락세 나오고 5만 원대 다시 이탈됐습니다. 휴질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0.38% 하락세 나옵니다. 29만 원대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상승 흐름 타면서요. 1,19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 그 올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릭스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하는 데든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방식의 치료제가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올릭스는 그 RNA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과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RNA가 그 최근에 그 주목받고 있냐면은 그 작년에죠. 스핀라자의 그 상업화 성공화, RNA 치료제 상업화 성공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그 작년에죠. 1, 열람사의 옴파루스 또 승인 이런 거를 통해 갖고 RNA 치료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치료제로서 급부상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런 거에 맞춰 갖고 이제 올릭스는 이제 RNA 치료제와 관련해서 선두에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RNA 치료제가 이제 각광을 받냐고 하면은 기존의 그 치료 개발이 어려웠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치료가 가능해지는 이런 물질을 발굴하는데 뭐냐고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몸속에는 여러 이제 질병에 관여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뭐 이런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RNA 치료제는 그동안의 그 질병 치료에 있어서 또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질병 치료제 이런 거하고 틀리게 유전 물질인 그 DNA와 RNA에 직접 결합해서 병리적인 유전 정보를 차단하면서 원천적으로 어떤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방식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차세대 의약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을 통하면은 기존의 그 후보 물질을 한 3년 내지 5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후보 물질을 도출했었는데 그런 기간도 한 3개월 이내로 이제 임상 그 개발 그 후보 물질 도출 기간도 단축되면서 임상 개발 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그 치료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황방변소 치료제를 그 프랑스 티라사로부터 807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비대 흉터 치료제라든가 특발성 뭐 폐소면 치료제, 노인성 황방성 치료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특화돼 갖고 RNA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갖고 뭐 계속해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매매가 유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그런 어떤 매수세가 최근 4일 동안 이어진 것이 앞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어떻게 회사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볼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에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부터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접근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뭐 지금 현재가 괜찮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어차피 처음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하루에 다 산다기보다는 2, 3일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4,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체계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좀 하락세가 조금 아쉽습니다. 0.34%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락이 714개, 상승이 449개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종합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중소형주가 코스피 쪽에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나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다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봐야겠는데요. 외국인이 그 지금까지 매도했던 물량보다 어제, 그다음에 오늘, 그다음에 금요일 거의 뭐 미비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개인들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연기금에서 이럴 때 조금 매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지금 어제도 좀 매도를 하고 오늘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 조금 아쉽다라는 거. 좀 같이 들어와줬을 때 같이 들어와지는, 어떻게 보면 손을 마주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관망세가 계속해서 좀 보이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부분도 조금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래 오늘 지금 예산안이 좀 될 것처럼 됐는데, 자 보시면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내년도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뭐 패스트트랙 법안들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지금 밥그릇 싸움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정말 민생 쪽 너무 힘듭니다.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 가게 보시면요, 임대업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를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 좀 하나 좀 제대로 좀 보면은 민생에 대해서 좀 잘 좀 느끼는 게 없나 괜히 좀 화가 납니다. 좀 빨리빨리 좀 처리가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에서의 그 유방암 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번 학회에서 알파홀딩스의 그 관계사인 온코색이 그 3중 음성 유방암 임상 초기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쪽에서 10 플러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스타워즈 에디션 관련해 디자인에서의 그 케이스라든가 그 금속 배지, S펜, 뭐 갤럭시 버즈로 구성이 되면서 미국가로서의 가격이 한 1299.99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태웅 로지스가 신규 상장주인데 하자마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공모가가 이게 4,500원이었거든요. 네. 공모가보다도 높아요. 이게 공모가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국에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기 때문에 10시 30분에 자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섹터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자, 오늘 섹터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네. 제약주, 미세먼지, 정치인 테마주를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보시면은 제약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는 그러네요. 네. 시작과 동시에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나노라든가 뭐 크린앤사이언스가 좀 올라왔는데 네. 누가 보면 한국은 약만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뭐 티온바이오라든가 그러니까. KM제약, 뭐 서울제약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계속해서 제약주들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동물로 또 연관이 됐다가 또 신약 쪽으로 계속해서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미세먼지 시작됐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정치인 테마주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내년 네. 총선 앞두고 있어서 아마 정계 개편이 빠르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자 종목은 네. 자 DY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라이브 매매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다시 한번 좀 언급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그다음 자동 세차기, 카고 크레인, 골프카 등을 좀 제조를 하고 네, 있고요. 자회사 쪽에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 가지고의 쿨링팬 모터 및 일체형 모터 드라이버를 좀 개발했다. 그리고 협력사인
이시스가 세계 최초로 5G망 시연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5G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조병호 회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대 동문이라는 게 좀 나왔죠. 그다음에 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 지사 시절에 디와의 그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 참여와 그다음 영광 대마 산업단지의 소형 전기차 생산 공장을 투자 협약 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32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카톡방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이 올려드린 시황이라든가 온고, 그다음에 추천드린 종목들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카톡방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7% 정도 수익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와, 네. 여기서 들어오시면은 무료 종목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시황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